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복시를 교정하는 프리즘 안경 렌즈를 잘 맞추는 방법, 그리고 프리즘 안경 렌즈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고 프리즘 교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안경 렌즈에 대해서 일단 오해가 많은데요. 프리즘 안경 렌즈는 맞추면 눈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또는 프리즘 안경 렌즈 쓰면 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프리즘 안경 렌즈는 어지럽다고 하던데요. 프리즘 안경 렌즈는 어디서 맞춰야 할까요? 프리즘 안경 렌즈는 의사분들이 눈에는 별로 안 좋으니까 교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들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프리즘 안경 렌즈는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프리즘 안경 렌즈가 어떤 렌즈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즘 안경 렌즈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프리즘 안경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눈을 교정해 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면 약간 다리가 살짝 꺾여서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건 바깥에서 들어온 빛이 물 안에 들어갈 때 꺾여서 생기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시를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주는 게, 차가 아스팔트를 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모래사장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바퀴가 쑥 돌면서 방향이 살짝 꺾일 거예요. 그 꺾이는 부분을 우리가 굴절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서 빛이 가다가 렌즈라는 어떤 매질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바뀌면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그게 두께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요. 아니면 이 렌즈에 굴절시키는 매질의 빡빡함 정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꺾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같이 보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프리즘의 렌즈를 통해서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꺾어주는 게 이 프리즘 렌즈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우선적으로는 두 위치를 같이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인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태도 생깁니다. 그러면 프리즘 안경 렌즈로 같이 볼 수 있게끔 교정을 해줘도 같이 볼 수 있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자세 틀어지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오해 때문에 교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중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프리즘 안경 렌즈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을 간헐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눈이나, 아니면 눈이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눈인데, 예전에 제가 이걸 카메라로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두 눈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가끔씩 유지하지 못함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카메라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를 사위 또는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증상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사위는 스태미너랑 좀 연관이 됩니다. 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적당하게 있으면 불편 증상을 가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눈은 굉장히 단조롭게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의 종류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눈을 처치할 수 있는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처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임상적인 시선이랑 같이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시가 생기는 경우들에서는 사실 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여러 영향들을 받아서 갑자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환경들이 자세가 틀어진다던가, 눈을 많이 모아서 본다던가, 아니면 조절을 가까이에서 너무 집중해서 본다던가, 아니면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생긴다던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던가,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시 인자를 가지고 있는 눈들이 그런 트리거의 역할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시가 나타나고요. 아니면 성인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뇌에 손상을 입거나 뇌에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요인도 다양한데, 또 연령에 따라서도 서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야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거야, 왼쪽에서 나타나는 거야에 따라서도 다르게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은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좌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때? 어떤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는 게 좋겠어? 이 벌어져 있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 크기에 대한 부분도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분류를 할수록 더 복잡한 처치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프리즘 안경 렌즈를 처치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하나로 보이게끔 규정을 해주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또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검사들이 있느냐 보면은 일단 아까 전에 이론적으로 봤던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문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선명하고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눈에 대한 시력 규정을 일단 두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크기나 양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도 측정을 같이 해줘야 되고, 간헐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힘은 어느 정도 있어. 그럼 그 힘을 기반으로 양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최소량을 넣어주는 게 좋을까? 최대양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또 임상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적으로는 그렇게 스태미너가 떨어지는데 감각은 어떻지? 만약에 오랫동안 감각을 같이 안 썼던 눈들은 같은 양이라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양의 벌어짐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도 이걸 1년 동안 10을 가지고 유지를 못했던 눈과 5년을 유지를 못했던 눈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각 능력은 잘 보존되어 있어 라는 감각 능력 테스트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조금 표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입체감이라는 건데, 입체시 테스트도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입체시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고 그거를 안경 규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적용을 할 때도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되냐면 증상을 감소하기 위해서만 넣을 건지, 그리고 그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최대로 힘을 쓰고 난 이후에 증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힘을 쓰기 전에도 증상을 보이는 건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증상 감소 양을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이능 훈련과 함께 훈련이 병행돼야 하는 상태라면 병행할 때의 양은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량을 부과해 주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수술을 한 이후에 양을 측정하는 것도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안경 렌즈를 잘 맞추는 방법, 첫 번째는요,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프리즘 안경 렌즈를 측정할 수 있는 검안 시간과 그리고 문진을 할 수 있는 적정 시간, 그리고 처치된 값을 비교해서 시착해 볼 수 있는 적정 시간을 가지고 있는 예약제 방식의 안경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프리즘 안경 렌즈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과정들을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좋은 안경 렌즈를 규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즘 안경 렌즈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면 결국은 눈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계측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임상적으로 경험이 있는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안 전문가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을 규정하는 경우가 1년에 5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시나 사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런 검사를 잘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구현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 안경 렌즈는 일반 안경 렌즈랑은 좀 다르게 커브나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들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눈을 중심 위치를 찾는 것도 양눈을 같이 잘 보고 있는 눈을 기준점을 잡는 것과 한쪽씩 포기하고 있는 눈을 중심 위치를 잡는 거는 또 전문적인 시점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 안경 렌즈를 얼만큼 많이 교정을 해봤고 그리고 중심 위치 측정을 잘 해봤는가, 그리고 그걸 가공을 많이 해봐서 중심 위치를 잘 맞춰서 가공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프리즘 안경 렌즈도 시험 착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렌즈의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시착을 해보고 이게 1차적으로 증상이 괜찮아지는지 충분한 시간으로 비교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2차 확인도 해줍니다. 2차 확인을 통해서 2차 비교도 한번 해보고 최소량과 최대량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시험 착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건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즘 안경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프리즘의 양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과 이해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리즘 안경 렌즈를 잘 맞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규정을 해보시면 좀 정확하게 안경 규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클루 식이능 클리닉의 오클루 안경원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검안과 측정 그리고 가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